네, 오늘 모신 분, 네, 명코치. 아주 독특합니다. 네, 성이 명이라서 명코치이기도 하지만, 네,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명정수 코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표정이 되게 밝으셔요. 아주 보기가 좋고 제가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데 늘 이런 밝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 일상이 밝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굳이 떫은 감 씹은 네. 표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밝은 표정으로 저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분도 저와 똑같은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밝은 표정을 짓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명자 성을 가진 그 명이 밝을 명자인가요? 네, 해와 달이 네. 모여서 밝은 그 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역시 그 이름에서도 이 밝음이 전해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기분, 그 에너지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생소하거나 낯설어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멘탈 코칭을 소개를 한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멘탈 코칭은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것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것. 네. 뭐 나답게 산다는 거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듯한데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사람들은 나다워지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는 거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성형도 하고 화장품도 좋은 거 바르고 그렇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그 외모의 빛이 퇴색될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소중한데 네. 외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나다운 게 어떤 건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상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멘탈 코칭을 배워서 그 내 마음을 잘 알아가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과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거든요. 싸움 대신 평화로, 예, 갈등 대신 중재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멘탈 코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싸움 대신 평화로, 네. 갈등 대신 중재로. 네. 멋진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본인의 생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싸움 대신 평화로, 갈등 대신 중재로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제 마음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본인 마음하고. 네. 그러니까 멀쩡한 남편을 두고 네. 남편이 잘못돼서 제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남 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제 마음속에서 늘 그 방법을 찾고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만난 게 이제 바로 멘탈 코칭인데요. 최근에 제가 가족이 아닌 그 저희 협동조합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4월 달에 이제 모 학습지 회사하고 상담 계약을 하나 맺었었어요. 그래서 영업일수로는 열흘 정도, 네. 건수로는 한 300건, 매일 30건씩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의 고민을 네. 저희가 이제 페이퍼로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상담 글을 코칭식으로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네. 그런 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열흘 해보고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한 6개월 있다가 작년 10월쯤에 그 학습지 회사에서 이거를 또 한번 하자는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예, 좋은 내용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보람이 있었고 의미가 네. 있었으니까 알겠다. 기간은 그랬더니 이제 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면 좋아요.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계약을 나중에 한 거를 딱 열어보니
이게 한 달이 아닌 거예요. 1년이었던 거예요. 한 달과 1년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 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계약서에 날짜가 써 있는 게 아니었고 네. 담당자끼리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상대는 한 1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너무 일정이 바쁜 나머지 그 전화를 받으신 분께서 당연히 1년이라는 생각은 꿈도 못 꾸고 그냥 한 달을 한 당연히 달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1년 동안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과연 이걸 1년 동안 우리들이 해낼 수 있을까? 네, 네. 제 마음속에서는 되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1년 동안 여기에 매인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엄청 부담이겠군요. 예, 이랬던 마음이었어요. 음. 그랬는데 저희 이사장님께서 네. 뭐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냐면 딱 좋아. 우리 매일 한 건씩 네. 1년 동안 하면 우리의 코칭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야. 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식의 전환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랬군요. 같은 일을 바라보는데 음. 저는 그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걸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구나.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고 의미 있는 발견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일을 지금 7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절반을 넘었어요. 예. 근데 그 절반이 넘는 동안 저는 이제 하루에 2건 정도를 상담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네. 점점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느끼세요? 네. 처음엔 숙제처럼 했겠죠. 그리고 난생 처음 하는 거라서 되게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한 2달 때쯤 되니까 할만하네? 만만하네? 그런데 3달째 되니까 마음이 또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 글을 읽고 아이들이 괜찮아 할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네. 그런 제 마음을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4개월 때쯤 돼서 만난 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글이었는데 이 학생이 매달 한 번씩 고민 상담 글을 올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 그 글을 받았을 때는 아이가 너무 기뻐서 2번째 글을 올려줄 때는 네 덕분에 내가 힘이 났어. 이렇게 이제 답글을 하면서 또 새로운 고민을 내놓은 거였는데 3번째 고민 상담글을 받고 세 번째까지 받고 나서 제가 이제 4번째 코치가 된 거예요. 똑같은 코치가 계속 똑같은 아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건가요?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매번 다른 코치들이 그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아이가 난 더 이상 너에게 그 상담글을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나는 너한테 공감을 원했는데 너는 나한테 자꾸 뭘 해보라고 하잖아. 아이의 마음이 거기서 좀 다쳤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아이한테 그날 글을 쓰기 위해서 저는 2시간 쓰고 나서 또 아이에게 저희 집 아이에게 이 글이 엄마 글이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충고하고 있잖아. 또 이런 답글을 듣고 제가 다시 또 2시간 또 고민해서 그 아이한테 답글을 쓰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힘을 주는 일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다독이고 공감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